안녕하세요. 달빛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에게 많은 용기와 응원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조선의 수도 한양 그곳에 최판서댁이라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달이 비추는 한양 도성 기와 지붕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골목 사이로 초롱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크고 웅장한 한옥 한 채가 눈에 띕니다. 바로 최판서댁. 이 집에는 시어머니 박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엄격한 어른이었지요. 박 부인 60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완벽한 양반가 부인으로 살아왔고 며느리에게도 같은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라면 단 한치의 흠도 없어야 한다. 웃을 때 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 말투, 식사의 절,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한양의 다른 양반 부인들은 박 부인의 엄격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느 봄날, 이 집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소. 이름은 월선이라는 19의 아름다운 처자였지요. 월선의 아버지는 의원으로 한양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지요. 월선은 교양도 있고 한글과 한문도 깨우친 똑똑한 처자였습니다. 빨간 가마에서 내린 월선은 금실로 수놓은 화롯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족두리를 쓴 그녀의 얼굴은 긴장했지만 그 아름다움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며느리가 되는구나. 최도령과의 혼례는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였지요. 하지만 월선은 현명한 처자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좋은 며느리가 되어 이 집안의 식구가 되어야지. 하지만 월선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월선에게는 어릴 적부터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배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콩나물, 무, 배추 등 음식들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배 속에 가스가 차올랐습니다. 고향에서는 어머니가 이를 알고 음식을 조절해 주셨지만 이제 시집을 온 이상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심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월선은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첫날 밤부터 월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엄격한 규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혼례를 마친 그날 저녁, 박 부인은 월선을 불러 1시간 넘게 훈계했습니다. 월선아, 듣거라. 이 집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느니라. 새벽 인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야 한다. 아침 식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먹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2손으로 수저를 들어야 한다. 걸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걸어야 하며 식사 중에는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며 트림이나 기침도 참아야 한다. 규칙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인 채 예, 어머님 하고 대답했지만 특히 마지막 규칙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식사 중에는 어떠한 소리도 내서는 안 된다. 월선은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월선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지요. 부엌으로 향하는 월선의 뒤를 하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 부인의 눈과 귀였습니다. 월선의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께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박 부인 어르신 밑에서 견딜 수 있을까?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월서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치마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월선의 모든 동작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아침 식사상은 전통적인 12처 반상이었습니다. 흰쌀밥, 미역국, 김치, 나물, 조림, 구이 등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밥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눈에는 그 음식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박 부인은 상 건너편에 앉아 월선의 숟가락질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저를 드는 각도가 정확히 45도여야 한다. 밥을 떠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려서는 안 된다. 국을 마실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 월선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뜨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역국, 배추김치, 무생채, 된장찌개, 모두 그녀가 피해야 할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두세 시간 후부터 배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스가 차올라 배가 부풀고 그것을 참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시어머니의 대한 불손함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첫 식사 자리였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괜찮기를 속으로 간절히 빌면서 음식을 조금씩 입에 넣었습니다. 식사 후 홀로 돌아온 방에서 월선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식사를 마친 후 2시간쯤 지났을까. 월선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고 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월선은 배를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 왜 하필이면 고통스러웠지만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벽 너머에는 하인들이 있고 언제든 시어머니가 오실 수 있었습니다. 월선은 이불을 입에 물고 진음을 삼켰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자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이것이 첫날일 뿐이라는 것을 월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월선은 완벽한 며느리로 소문났지만 그녀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만 갔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월선은 이제 최판서댁의 완벽한 며느리로 한양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판서댁 새 며느리는 참으로 예의가 바르다더라. 박 부인 어르신께서 제대로 가르치셨구나. 저런 며느리를 두다니. 복이 많으시네. 다른 양반과 부인들은 월선을 칭찬했습니다. 박 부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월선이 매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월선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지고 체중도 줄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월선은 나름의 방법으로 산책을 하거나 몰래 회향, 진피 같은 약초를 구해 차로 마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2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 월선은 창가에 서서 단풍 든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줄타기 같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삶.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년 만에 남편 최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최도령은 혼례 직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 공부에만 매진했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으로 들어서는 최도령. 그는 이제 당당한 선비였습니다. 관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위엄 있어 보였습니다. 박 부인은 아들의 귀환과 급제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월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혼례 이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한 남편. 그는 사실상 남편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소. 3년의 세월이 그들을 낯설게 만들었지요. 그날 밤 최도령과 월서는 마주 앉았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만이 흘렀습니다. 그간 별거 없으셨소? 최도령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예, 별거 없었습니다. 월서는 단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도령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눈빛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월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최도령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 최도령은 알아차렸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최도령은 월선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식사 시간 월선은 음식을 먹지만 그 표정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월선은 항상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깊은 밤, 최도령은 우연히 잠에서 깨어 월선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뒤를 따라가 보니 월선은 뒷마당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최도령은 선뜻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어머니의 엄격함을 알고 있었고 아내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월선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하녀 복순이었지요. 복순은 월선보다 몇 살 위의 하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최판서댁에서 자란 식구 같은 존재였지요. 그래서인지 복순은 월선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단둘이 있을 때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많이 힘드시지요? 월선은 깜짝 놀라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도 다 압니다. 마님께서 얼마나 참고 계신지. 그날 이후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월선에게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월선을 위해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마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박 부인의 규칙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녀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박 부인이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들으시오. 박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위엄이 있었습니다. 열흘 후 영의정 대감댁 사람들을 이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소.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영의정은 조선에서 가장 높은 벼슬입니다. 그 대감댁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도령이 과거에 급제했으니 이제 우리 집안도 한양의 명문가로 이름을 알려야 하오. 이번 잔치가 그 기회가 될 것이오. 박 부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완벽한 잔치를 준비하도록 하시오.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오. 열흘 후 영의정
대감댁 사람들을 초대하겠소. 그 말을 들은 월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의정 대감이라면 조선에서 가장 높은 어른 영의정 대감대, 조선 최고의 명문가, 그들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잔치였습니다. 잔치에는 수많은 음식이 차려질 것이고 그녀는 모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만약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양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판서댁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월선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지요. 열흘은 금세 지나갔습니다. 월선은 잔치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손님 맞이 순서, 상차림 방법, 예절 박 부인은 매일 월선을 불러 훈련시켰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인사하고 음식을 대접할 때는 이런 순서로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박 부인의 지시에 따라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부인이 잔치 메뉴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한 메뉴를 보고 월선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콩나물국, 무나물, 배추김치 모두 월선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월선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월선아? 이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박 부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훌륭한 메뉴이십니다. 월선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이 메뉴들은 영의정 대감께서 특히 좋아하시는 음식들이란다. 반드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양의 쟁쟁한 양반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잔치 당일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머리를 빗고 최고급 한복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벽한 양반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로 향하기 전 월선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참자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해. 이 집안의 명예가 걸려 있어. 시어머님의 체면도 남편의 미래도 모든 것이 오늘에 달려 있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대청마루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손님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고 월선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완벽한 자세를 유지했지요. 영의정 대감 부인이 마주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지만 그 위엄은 대단했습니다. 소문대로 아름다운 며느리를 두셨구려. 영의정 부인이 박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박 부인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월선의 배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지요. 콩나물국, 두부조림, 무생채, 배추김치. 하나하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월선은 속으로 시한폭탄이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발 3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뭔가 배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30분, 배가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자 월선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요. 2시간째 월선의 상태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치마 속에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며느님? 영의정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월선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계가 왔소. 영의정 대감의 부인이 월선에게 말을 걸었을 때, 바로 그때 영의정 부인이 월선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님, 이 집안의 음식 솜씨가 정말 훌륭하네요. 특히 이 콩나물국은 일품입니다. 며느님께서도 요리를 배우셨나요? 월선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르르 팍!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르르르 팍! 무대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멈췄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월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월선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소. 월선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지요. 부끄러움, 안도감,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터져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가면을 벗을 수 있다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월선은 얼굴을 감싸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소. 영의정 대감이 웃기 시작한 것이요. 침묵을 깬 것은 영의정 대감이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참 통쾌하구요. 모두가 놀라 영의정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권위와 격식 속에서 살아온 나로서는 이렇게 솔직한 순간을 본 적이 없소이다. 대감은 계속 웃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소. 평생 쌓아온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박 부인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단 하나의 흠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서, 그녀의 며느리가 조선 최고의 양반들 앞에서 박 부인의 입에서 신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온 자리가 숨죽여 기다렸소.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모두가 박 부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화를 내며 월선을 꾸짖을 것인가? 아니면 체면을 유지하며 상황을 넘길 것인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부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진심을 드러낸 순간이었소. 박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너와 같았단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전, 나도 이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 똑같은 일을 겪었지. 하지만 나는 참았어. 평생을. 박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전,
나도 19의 새색시였지. 이 집에 며느리로 왔어서 똑같은 고통을 겪었어. 눈물이 박 부인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지. 하지만 나는 참았어. 왜냐하면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참다 보니 어느새 나도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고, 나도 모르게 내 며느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구나. 박 부인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월선아. 나는 너를 괴롭히려 했던 것이 아니었어. 그저 내가 겪었던 것을 너도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고통은 대물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하는 것이었어. 그날 이후 최 판서댁은 완전히 달라졌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완벽을 강요하지 않았고 월선은 자신답게 살기 시작했지요. 그날 저녁 박 부인은 집안의 모든 규칙을 재검토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엄격한 것들,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달라질 것이다. 박 부인의 선언이었습니다. 월선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소. 바람의 며느리, 이 이야기로 말이지요. 최 판서댁에서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더라. 영의정 대감께서 오히려 칭찬하셨다지? 박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에게 사과했다던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바람의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소. 월선과 시어머니는 진정한 모녀가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월선은 아이를 낳았고 최 판서댁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당에 앉아 박 부인이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월선아, 나는 이제야 알았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었는데. 월선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배웠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의 중요함을. 이 이야기는 많은 며느리들에게 용기를 주었소. 그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바람의 며느리 이야기는 한양의 많은 집안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조선의 가족, 문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오. 완벽함을 추구하다 자신을 잃지 마시오. 당신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고 그 흠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오. 진정한 존엄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용기에서 오는 것이랍니다.